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네요.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 이틀간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인 무장 세력의 정체를 두고 추측이 무성하죠. 무장 세력은 대테러 작전에 나선 러시아군의 반격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물러나면서 23일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자유군단 FRL과 러시아 의용군단 RVC 등 두 개의 민병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참석해 다시 한번 지원을 호소했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꿈에 그리던 F-16 전투기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또 게임 체인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뭔 놈의 무기마다 나오기만 하면 게임 체인저인가요? 따라서요, 오늘은 과연 우크라이나에 공급될지도 모를 F-16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지난 5월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만난 G7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을 포함한 4세대 전투기 훈련을 받도록 하는 공동 노력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제공한 F-16을 러시아 영토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확고한 역석을 받았다고 했고요. 이 말인즉슨 뭐냐? F-16이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 방어용이지 러시아 영토 공격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 거죠. 또한 서방이 제공한 F-16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요, 미국의 직접적인 F-16 지원이 아니라 나토 동맹국이 F-16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유럽 동맹국들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안을 바이든 정부가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은 보도한 바 있었죠. 나토 주축인 미국이 훈련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합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도 이날 F-16 전투기 조종 훈련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나토 동맹국들 중에 F-16을 현재 운용하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나토 회원국 중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이 나토 회원국 중 F-16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는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 나라들은 현재 F-16을 보유하고 있고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는 현재 F-16V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F-16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토 국가는 튀르키예요. 무려 245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고요. 러시아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F-16을 제공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가 있는데요. 그리스 역시 튀르키예만큼은 아니지만 154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재정 상태가 지금 현재 썩 좋지 못하고요. 라이벌 튀르키예의 공군력이 나름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빼서 우크라이나에 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탈락이죠.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는 최신형 F-16V를 도입 중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역시 탈락. 그리고 루마니아와 폴란드는요, 동유럽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모자란 무기들을 들여오고 있는 애들인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F-16을 준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나라는 다수의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했죠. 더욱이 루마니아는 현재 F-16 17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루마니아는 노르웨이로부터 중고 F-16을 들여올 계획이죠. 그러니까 원래 노르웨이도 F-16이 있었는데 노르웨이는 운영 중이던 F-16을 전량 퇴역시키고 이걸 F-35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전량 퇴역시킨 걸 지금 루마니아가 이제 들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 네 나라뿐입니다. 그런데요, 서유럽에서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포르투갈은 25기의 F-16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이 25기를 대체할 신규 전술기 도입 계획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포르투갈도 지원이 불가하죠. 반면 네덜란드는 24기의 F-16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F-35 34기를 들여왔고 추가로 18기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F-16 지원이 가능하죠.
덴마크는 33기의 F-16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역시 F-35 7기를 도입했고 추가로 20기를 더 도입해서 일정 부분 F-16 대체가 가능합니다. 벨기에 역시 43기의 F-16 보유하고 있는데요. F-35 34기를 도입하며 F-16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요.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 세 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제공한 F-16은 그래도 좀 최신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요. 처음에 F-16AB 블록 15를 도입했어요. 이 F-16AB 블록 15는 F-16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된 기체죠. 나름 공대지 및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고요. 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후 네덜란드는 이 F-16 블록 20 MLU 사용으로 이 모든 기체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F-16AB 블록 15를 F-16CD 전자장비 수준으로 이제 개량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량된 버전에 탑재된 레이더는 APG-66V3입니다. 이 레이더 덕분에 개량된 레이더 덕분에 AIM-7 스패로우하고 AIM-120 암람의 운용 능력이 부여가 된 거죠. 또한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과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랜턴 포도 장착 등의 여러 개량이 가해졌죠. 덴마크 군도요, 네덜란드 공군과 같은 사양입니다. 또한 벨기에군의 F-16은 개량형도 아닌 그냥 블록 15예요. 여기에 탑재된 APG-66V2 레이더는 80km 밖의 적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현재 F-35를 도입하고 있고 이 도입된 F-35로 F-16을 교체하고 있다는 점이죠. 즉 신규 전투기 도입으로 도태 대상의 잉여 F-16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F-16을 전부 공유한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요, F-16 블록 20 MLU 57기와 F-16 블록 15 43기 도합 딱 100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초기형이라고 하더라도 F-16 100기면 상당한 숫자죠. 가지고 있는 F-16을 절반만 준다 해도 3개 비행대는 너끈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군 공군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맞나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우크라이나가요, F-16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규모의 정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실 F-16에 적합한 정비 시설을 갖추는데 전문가들은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또한 정비 인력 교육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F-16의 레이더와 같은 정교한 구성 요소를 수리하거나 혹은 고장난 부품을 원활히 교체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들의 기종 전환 훈련도 짧게는 4개월이라고 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더욱이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완전히 체계가 다른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다가 이제 서방제 전투기를 이제 전환 교육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전환 교육 훈련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한 레이더나 컴퓨터 및 기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운용했던 러시아제 전투기와는 이게 판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빠르고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비는 아마도 폴란드나 공유한 이 F-16을 공유한 나라에서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전자 부품과 함께 F-16은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의 철저한 정비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F-16은요, 에어 인테이크 구조가 동체 아래에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F-16의 조건이 뭐냐, 비교적 깨끗한 긴 활주로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지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군 전술기들이 거친 활주로의 간이 비행장에서 이륙합니다. 이건요, F-16한테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들 제공 가능한 F-16 전투기들은요, 죄다 초기형이라는 점입니다. 즉 그만큼 기령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 절묘하게도 네덜란드군 F-16의 경우 기골 보강에 의한 수명 만료 기한이 올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죠. 네덜란드 내에서야 지속적인 유지 보수의 상태 좋은 활주로에서 운영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만료 기한이 딱 올해인 시점인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친 실전 환경 속에서 노령의 기체가 제 몫을 할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결론은 뭘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73기의 고정익 전술기를, 우크라이나군은 91기의 고정익 전술기를 손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술기들은요,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제공권을 상실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 공군은 큰 위협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러시아 공군 전력은 매우 부실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지대공 시스템이 충분치 않거든요. 더욱이 러시아군 미사일과 드론 요격기에 의외로 많은 지대공 시스템이 소매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전투기가 절실한 건 맞습니다. 특히 반격을 나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러시아 공군 전폭기를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F-16이 투입된다면 준수한 레이더와 AIM 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요격이 꽤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전히 러시아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과는 알려진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파일럿과 정비 인력, 그 다음에 활주로 등의 각종 인프라가 우크라이나군의 원하는 시기에 제때 갖춰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탱크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말했었죠. 뭐 A1 에이브람스 준다, 뭐 레오파드 2 준다, 그 다음에 챌린저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방송한 게 굉장히 올 초반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다 안 들어왔잖아요. 물론 레오파드는 들어오고 챌린저도 들어왔지만 이제야 M1 에이브람스도 이제 겨우 도착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서방이 제공하는 전차들이 실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탱크들이 이럴 텐데 공군기는 더 하겠죠. 아무튼 안 주는 것보단 나은데요. 그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또한 너무 낡은 기종을 주고 생색낸 것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